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의 젊은 여자들 공주병이 많죠. 그리고 이 원흉은 한국 남자들이다 라는 영상이 달렸던 댓글 리뷰입니다. 구로다 가스히로 씨가 이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의 민주화 이후 남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공주병이 늘었고 이는 오냐오냐 하는 한국 남자들이 원흉이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주병이 민주화 이후,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이게 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KBS 뉴스에도 이게 나왔는데 공주병이 열풍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주병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미나공, 이게 말 줄인 건데 미안해나 공주야, 손오공, 손대지 못할 오리지널 공주다 등등등 이런 공주병 시리즈가 있었고, 그때 이제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김자옥 씨가 공주병 관련된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주주클럽 같은 경우도 노래 제목이 공주병이었고 일종의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신의학적으로 본다면 일종의 자기애가 과도한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남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행동 특성을 보인다는 거죠. 지금도 이거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스타 보면 막 여자들끼리 서로 막 경쟁을 하잖아요. 막 가식적으로라도 거짓으로라도 막 본인들이 막 잘 사는 것처럼 막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바로 이런 공주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1990년대에 그런 게 많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이어지는데 자신의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똑똑하다고 믿는 부모의 가부호가 공주병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랑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댓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로다 씨 말에 동의합니다. 아직도 한국 여자들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들이대는 물소남들이 많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의견은요, 다 남자 탓 맞기는 합니다. 애초에 자기들 주장, 자기들 밥그릇 하나 똑바로 못 지키고 절절 빌빌 다 내주고 양보해서 생긴 일입니다 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분의 의견도 구로다 선생 옳은 소리를 일찍 하셨다가 돌만 맞으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문제는 2030 한국 여자들은 결혼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세대라는 겁니다. 남자 관점 말하는 것 같네요. 결국 자기들도 속으로는 젊은 한국 남자들이랑 결혼할 생각이면서 그 늙은 남자들만 믿고 젊은 남자들한테 온갖 폐악질을 했습니다. 소비자의 뜻을 거스르는 판매자의 결말이 어떤지 모르는 건가 싶습니다. 20대 남자의 연애율 20%라는 건 나중에 걔네가 30대가 되었을 때 연애율은 반토막은 기본이고 한 자릿수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나 봐요. 이제 니네들이 어쩌겠냐. 결국 결혼하려면, 그리고 나중에 아이를 가지려고 하면 이게 본능이니까, 그리고 뭐 잭스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결국 본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렇게 대규모로 한국 남자들이 초식화, 저식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가 빨리 봉합이 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비혼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못하는 것 같은데 본인들도 이제 비혼 주장을 하니까 이제 남자들의 비혼에 대해서는 비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제 결혼에 대해서는 매우 지금 예민합니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글이 하나 올라온 게 있던데 블라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자들의 심리가 잘 드러나 있는 글이에요. 왜 반대하는지. 제목은 인도적 차원에서도 국제 결혼은 막는 게 나아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내용을 보면 한쪽에만 너무 유리한 제도인 것 같아.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싶어도 동남아 남성이나 러시아 남자들과 결혼할 수는 없어. 선택권 자체가 없는데 남자들은 그 반대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이것도 이제 본인들이 아는 거죠. 한국 남자들보다 잘 사는 남자들을 만나기 힘들다는 걸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한국 여자들이 인기가 많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국보다 비슷하거나
잘 사는 나라의 남자들과 국제 결혼하면 되는데 일단 그것도 힘들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러시아라든가 동남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한국 남자들보다는 경제력이 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남자를 만나면 결국은 꿀을 못 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스스로 한국 여자들의 경쟁력은 없다는 걸 인정한 거죠. 그리고 상향혼에 대한 본능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오직 자녀 출산을 위한 선택만을 한단 말이야. 인종, 국가에 관계없이. 한국 남자들이 오직 출산 때문에 결혼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 출산도 맞습니다만은 남자들이 결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일단 크게 세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주장을 또 많이 하시던데, 일단 출산이고, 그 다음에 어떤 성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혼을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기 위한 이 세 가지라고 보는데, 결국은 한국 여자랑 선택을 했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위에 퐁퐁이 형들을 보니까 정서적 안정감을 가지는 게 아니라 ATM기로 살아가는 모습을 너무나도 밑에 후배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거죠.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만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다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사랑 없는 결혼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그 다른 나라 국가의 여성들과 자녀들이야. 이용만 당하게 되고 정서적으론 버림을 받게 되지. 안 봐도 뻔해. 내피셜이라는 이야기죠. 사랑 없는 결혼의 궁극적인 피해자. 이거 퐁퐁이 형 아니에요? 퐁퐁이 형 아닌가? 조건만 보고 사랑 없이 결혼해가지고 잭스리스가 되고 ATM기가 되는 퐁퐁이 형 아닐까요? 그리고 뭐 이용만 당한다? 국제 결혼하게 되면 외국 여성들은 이용만 당하고 자네들은 버림을 받는다? 이거는 그냥 내피셜이죠. 통계적으로도 증명이 되고, 실질적으로 결혼 만족도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 한국 남자랑 외국 여성과 결혼했을 때의 만족도가 더 높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자들의 본심이 나오는 건데, 또한 국내 여성들의 선택권마저 더 한정이 되어지는 거고, 남자가 도망친다는 거죠. 국제결혼을 통해서. 그러면 남자가 이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자, 반도체 같은 것도 우리나라 삼성이 만든 것이 정품이 있는데 중국이나 인도에서 만든 10분의 1 가격에 가품을 쓴다고 생각해봐. 가품론을 이야기하네요. 여기서 나오죠. 가성비가 좋다. 국제결혼이 가성비가 좋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삼성은 망하는 거야.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국내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는 모두 무시한 채 한쪽 성별에만 엄청난 어드밴티지를 주는 제도이다. 난 좋지 않다고 봐라고 하면서 국제결혼은 막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국제결혼이 여자들이 생각하는 심리가 딱 나오는 거죠. 가성비가 국제결혼이 더 좋다는 것도 인정하고, 국제결혼이 유행하게 되면 한국 여자들이 몰락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즉 국내 여성들의 인권 권리, 이 목소리를 이제 더 이상 내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그러면 당연히 남자들한테 했었던 갑질도 더 이상 못한다는 거, 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국제결혼이 유행하면 유행할수록 남자들한테는 다 좋아요. 한국 여자랑 결혼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도 상대적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젊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국제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한국 여자랑 결혼할 거라도. 예,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댓글을 보겠습니다. 그 비싼 처녀성을 속력 주체를 못해서 나이트클럽 양아치한테 바쳤네요. 라는 글인데, 여자들의 대표적인 가스라이팅이 뭡니까? 인생에 한 번뿐인 시리즈죠. 오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인데. 오빠, 인생에 한 번뿐인 프로포즈인데. 오빠, 인생에 한 번뿐인 아이에게 주는 건데. 요런 인생 한 번뿐인 시리즈를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게 뭡니까? 전 세계 유일의 산후조리원, 그리고 허례허식의 프로포즈, 그리고 아이한테는 전혀 태교에 도움이 되지 않는 태교 여행.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합리하고 거품인 결혼 문화, 여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인생에 한 번뿐인 가스라이팅이죠. 그런데 사실 인생에 한 번뿐인 첫 여성은 딴 놈한테 줬잖아요. 여자한테 한 번밖에 없는 거. 근데 왜 이 청구는 딴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정말 논리적 모순이라고 봐요. 만약에 혼전 순결을 지킨 여성이 오빠 인생에 한 번뿐인 이러면 저는 당연히 이거는 권리를 주장해도 된다고 봅니다. 이런 주장은. 혼전 순결을 지킨 여성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인생에 한 번뿐인 시리즈를 시즌하는 거는 나는 이거는 갑질이라고 봐요. 갑질이라고 보고 또 한국 남자들이 이거에 너무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걸 남자 관점에서 보면 그렇죠.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이잖아요. 결혼이란 게. 근데 이게 한국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는가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고 또 신뢰가 많이 깨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여자랑 꼭 결혼해야 되나? 지금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그로 인해서 비혼을 선택한다든가 한국 여자를 피해서 외국 여자를 만나든가 이런 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한 번뿐인 시리즈를 좀 시즌하려고 하면 혼전 순결을 지킨 여성한테만 저는 해당이 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한국 남자, 한국 여자 똑같은 수준입니다. 박수도 손이 맞아야 치죠. 한국 여자 욕하지만 그걸 받아주는 한국 남자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죠. 그래도 최근 한국 남자들이 정신 차리기 시작한 게 보입니다. 유튜버들도 한국 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향성이 보입니다. 사회 기조도 그렇지만 수요가 그쪽으로 쏠리니까 컨텐츠를 그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유튜브는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한국 여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유튜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여자가를 비판하는 영상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케이스이긴 해요. 원래 제가 체험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냥 방향 없이 그냥 하다가 어떻게 본다면 시청자들의 니즈, 수요가 있었죠.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쪽으로 온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쪽 수요는 당분간 더 늘어날 거라고 봐요. 공급은 아직 제가 볼 때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목소리를 내는 유튜버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보면 나는 솔로 리뷰 유튜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유튜버들이 주로 내용을 보면 남자 비판은 별로 없어. 거의 다 보면 여자들 비판이거든요. 그런데 조회수가 엄청나게 많아. 그쪽을 보면. 그래서 확실히 이런 트렌드가 이제는 좀 잡혀가는 것 같다. 한국 여자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하여튼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녀들이 그동안 워낙 잘못된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